괜찮아? 아, 5,000원 날려. 그 과장은 비용 누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거 저한테 고민 중이에요. 알았어? 얼마가 1,900원, 6만 원이면 120만 원? 20명 다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면 오케이 알았어. 어떤 게 제일 이 좋은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돼요? 네, 그 제가 사이트 받아가지고 한번 전화해보려고. 아 그래요? 사이트 받아요? 걱정이 어? 회장한테 물어볼게. 사업자분들 있으면 세금에서 발이 되나? 될 거예요. 그거 한번 전 줘봐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컨설팅 과정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노즐 나눴잖아요. 분석을 했더니 뭐 암모니아 때는 3단계, 포타슘 4단계, 칼슘은 2단계, 질산태도 2단계. 그러면은 보통 칼슘하고 질산태 지수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거는 사실은 문제가 덜 됐는데 적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많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강광기 때는 약간 문제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광기 때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칼슘이라든가 질산태지가 절대 양이 부족할 때는 얘를 기점으로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칼슘하고 질산태를 더 처방을 해서 우리가 교정 온도를 만들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3단계의 농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3단계의 이 표에 들어가는 농도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었죠.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교정을 통해서 배양액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은 배양액 분석을 할 때 이 배양액을 오늘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검사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주 후에 하고 지금하고 양분의 흡수가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또 하나 오늘 햇빛이 좋다고 치고 내일은 햇빛이 없어요. 그럼 양분의 흡수가 같을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엄청나게 정리를 할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도 지금 봐요. 오늘 아침 빵 하나씩 먹었잖아요. 어제 안 먹었잖아. 아침에 빵. 근데 지금 어제 아침에 빵 안 먹어도 살았고 오늘 이거 빵 하나 먹었다고 살이 찌나요? 안 그렇잖아. 이것들. 어차피 이게 지속됐을 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라 하루 이틀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경향치를 본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이에요. 질산태 지수가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느냐 포타슘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는 거지 그거 한 번 측정해서 내가 어떻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볼 때는 주기적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양분 배양액 검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맡아야 돼요. 왜냐? 그 회사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하게 되면은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어떤 추세선을 그리기가 쉽죠? EC는 우리가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EC와 pH는 같다 하잖아요. 내가 이따가 다시 우리 학생들 전부 다 EC, pH 전부 측정해봐야 돼요. EC하고 pH는 어때요? 내가 계속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내가 흐름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비료 종류 변경 방법의 실례를 볼게요. 근데 십수염과 사수염이 있다. 십수염하고 사수염의 근본적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가? 우리가 십수염과 사수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딱 물어보면 뭐예요? 한번 문제 내볼게요. 십수염과 사수염의 십수염 칼슘과 사수염 칼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잖아.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뭐예요? 이 암모니아 태지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사수염 비료와 십수염 차이 가장 큰 차이다. 두 번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은 사수염하고 십수염 또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아, 십수염이 같은 무게 대비 10%, 12, 3%의 비료량을 더 갖고 있다. 사수염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간정. 사수염이 십수염에 비해서 많이 싸다. 정도까지. 세 가지 말면 돼요. 뭐예요? 첫 번째가 암모니아태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은 십수염, 없는 건 사수염. 그 다음에 십수염이 사수염보다 비료량이 같은 무게에서 비료에 갖고 있는 질산태에 갖고 있는 미용이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같은 처방을 할 때 십수염을 하고 사수염을 똑같이 칼슘 처방을 했어요. 그럼 칼슘이 어떤 비료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무게가 그러니까 사수염을 쓸 때가 십수염을 쓸 때보다 비료 무게가 10%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실용적으로 딱 그 두 가지밖에 안 봐요. 암모니아태 질소,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수염 비료가 십수염 비료에 비해서 약 10%의 비료량이 적다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수염으로 작성된 양쪽의 폰의 비료 볼게요. 사수염을 보게 되면 이제 A가 있고요. 분자량은 121에 236에 바로 질산태와 저기 칼슘이 들어있고요. 비료량은 236에 124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 가리가 보게 되면은 약 62g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수염으로 돼서 내가 이제 뭘 만들었어요? 비료를 만들어내면은 약 질산태 지수가 186, 칼슘이 40.1, 암모니아태 18g 정도의 비료가 들어간다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1리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 막 질산을 넣었어요. 질산이 포함됐단 말. 질산을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질산을 집어넣으면은 이 합계가 어떻게 돼요? 질산태 질소의 합계가 늘어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빼야 될 게 있죠. 그러면은 야, 질산태를 넣었더니 질산의 함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내가 그러니까 양액을 교정하기 위해서 15리터의 질산을 넣었더니 질산태의 함량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질산가리가 있죠. 질산가리를 줄이고 뭘 집어넣어요? 질산가리를 줄이게 되면은 질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리도 줄어들게 되죠. 그럼 뭘 집어넣을 거에다가 황산가리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가리량을 채워줄 수가 있죠. 그럼 가리는 여기 들어가요.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질산태가 질소가 있으면은 질산이 늘어나고, 요거 늘어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얘를 줄여주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황산가리를 집어넣고 황산이 추가가 되고 가리는 여기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가리량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내가 pH가 공급 사이트에서 pH가 높아서 질산태를 넣을 때는 그럼 어떤 비료가 줄어요? 상대적으로 바로 질산 가리가 줄고 황산 가리가 늘어날 게 처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항상 비료가 하나 움직일 때마다 다른 비료들도 다 변종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수염을 볼게요. 십수염은 여기 보면 질산태가 있고 암모니아태가 있고 보게 되면은 약 744가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 얘하고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암모니아태가 있고 얘는 칼슘이 들어있고요. 근데 십수염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커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리터의 물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만큼을 넣게 되면은 1몰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1몰이에요. 1몰 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질산태 지수가 682g이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18g의 암모니아태 지수와 200g의 칼슘이 들어간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도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이제 어떤 분은 사수염하고 십수염을 같이 넣는 분도 있어요. 반반 섞어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수염부터 집어넣고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론적인,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데 실제로 제가 엑셀을 주게 되면 엑셀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안에서 자동으로 집어넣으면 막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할 때는 제가 옛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저거를 엑셀에 넣고 각자 계산시켰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할 거고 그냥 엑셀을 줄 거예요. 만들어진 엑셀을 줄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걸로 시험을 내려고 하면 또 컴퓨터를 갖고 와야 돼. 노트북이 여기 컴퓨터실에 있으면 딱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한번 숙제를 해볼 테니까 처방전을 만들어 봐요. 제가 나중에 하나 엑셀 찍고 십수염 사실 우리도 지금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환상경과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순도를 봐야 되는데 보통 국가마다 순도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질산칼슘이 10수염짜리가 보통 우리는 스웨덴 걸 많이 쓰는데 노르웨이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그 남아프리카산 같은 경우는 수분이 적대요. 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십수염, 그러니까 비료의 함량이 더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비해 물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질산칼슘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수염하고 십수염을 볼게요. 지수가 있어요. 15.5가 들어있고 15.5%예요. 전체 요 양에서. 그러면은 얘는 사수염 몇 %예요? 12%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하고 얘 차이가 약 13, 14,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고, 칼슘도 보게 되면은 얘가 19고 얘가 16.9잖아요. 17이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 차이 나요? 한 11%가 한 12, 3%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처방전을 만들 때 그냥 어떻게 만든다? 우리 1학기 때 문제 냈었죠?
10수형 비료를 10kg, 100kg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수형으로 변경할 때는 몇 킬로를 넣을까요? 대략적으로 110kg라고 계셨죠. 거꾸로 내가 사수형을 쓰고 타수형 100kg를 쓰고 있는데 10수형으로 바꿀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90kg라고 했죠. 그거 말고 있어요. 훌륭해요. 그거만 그 정도 말고 있어도 사고 안 쳐요. 그 정도 말고 있어도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야 10수형에 사수형을 바꿨는데 비료가 없어서 내가 10수형이 없어서 일단 사수형을 넣겠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럼 그다음 뭐 할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사수형을 다 1톤에 다 때려 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질산암모늄 5kg 사다가 거기 집어드세요. 비통에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암모니아테 넣어줘야 되니까 또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암모니아테를. 그래서 그렇게 처방은 끝나거든요. 그 10수형으로 주제된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뭐 A, B, C 때 보면은 A가 뭐 10수염에서 682,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질산태질을 보면은 62, 그 744g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H4는 이게 100배예요. NH4 같은 경우는 1리터에 18, 암모니아도 18g 들어있고, 여기다가 또 인산암모늄이 들어가면 여기서 18g이 들어가고 36이 들어가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게 질산칼슘에서 공급하니까 그냥 200.5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질산가리도 있고, 질산가리에서 가리가 포타슘이 들어오고 또 인산가리에서 포타슘이 들어오면 여기서 또 78.2가 되고, 인산 자체, 이거 인산이잖아요. 이거는요. 인산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인산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은 질산암모늄하고 인산가리에서 합쳐서 또 여기 194g 정도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비료를 맞춰주죠. 이렇게. 뭐 사수형을 작성할 때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사수형, 10수형으로 자전다 보면 여기가 질산 같은 경우 질산칼슘이 1080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수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180으로 들어갔죠. 근데 요 비료량은 뭘로 결정할까요? 이거 하나. 질산칼슘을 사수형하고 10수형 있잖아요. 분명히 질산태질소가 10%가 더 차이 나요. 저기서는 사수염하고 10수염하고 10수염이 15% 이상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10%만 칼슘을 더 넣어, 질산칼슘과 사수염하고 바꾸고 사수염에서 사수염 10수염 바꿀 때 10%만 증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질산태질소를 보면은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 15% 차이 나는데 왜 사수염에서 10수염으로 바꿀 때 10%를 줄여주라고 하고 10수염에서 사수염으로 바꿀 때 10% 늘려주라고 할까요? 바로 칼슘 때문에. 왜 그래요? 칼슘 공급하는 게 뭐 있어요? 모든 비료 중에서 딱 하나죠. 뭐예요? 질산칼슘만 칼슘 공급하죠. 그러면은 질산태질소 부족한 5%는 내가 뭐 하면 돼요? 질산가리를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얘를 정 안 되면 질산을 더 넣어줘도 되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칼슘을 보충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기점이 바로 유일한 칼슘 비료의 칼슘의 원천이 바로 질산칼슘을 갖고 우리가 10%가 더 적기 때문에 사수염이 10수염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더 추가시켜준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거꾸로 10수염으로 갈 때는 10%를 감해준다는 거죠. 바로 칼슘은 유일하게 뭐만 온다? 사수염에서밖에 오지, 질산칼슘에서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내가 조정이 가능한데 칼슘은 질산칼슘으로밖에 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10%를 더하게 빼게 한다는 거거든요.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엄청 합리적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할 때는 또 가격이 싼 비료를 사용해요. 우리는 비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보면은 조제하고자 하는 약물을 보면 질산, 암모늄, 칼슘, 인산, 가리들이 있어요. 이 약물 중에서 칼슘만 한 비료에 있으므로 칼슘부터 한다는 건 좋다.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뭐요? 내가 질산 칼슘 바꿀 때 칼슘은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칼슘을 먼저 보고. 그래서 10수염이 처방된 양에 포함된 칼슘 양이 200.5만큼이니까 세 처방에 칼슘 200.5 넣으면은 따라서 질산태가 620만큼 포함된다. 그래서 나머지 질산태질은 질산가리가 포함되므로 바로 부족한 질산가리를 넣어주면 될 것. 질산태를 넣어주면 되고 자연히 질산가리에서 K가 78.2 정도 포함된 만큼 또 다른 거를 줄여주면 되고 다른 거 더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로써 포타슘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인산가리를 넣어서 그러니까 K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산가리를 넣어서 바로 또 포타슘을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유일한 비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맞춰주는 단계를 하는데 이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엑셀을 줄 거예요. 그 엑셀은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엑셀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엑셀로 표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카톡에 넣어보고 카톡에 만약에 안 되면은 제가 이 컴퓨터에 깔아놓을 테니까 USB로 받아가시면 돼요. 그걸 일단 한번 오늘 밤에 한번 다시 한번 카톡 날려볼게요. 한번. 배양액 농도 관리에서 볼게요. 농도는 EC라는 거죠. 배양액 그러니까 비료의 농도는 우리가 EC로 봐요. EC로 퉁쳐요. 이게 비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EC를 그냥 비료의 농도로 추친다. 이 안에는 그러면은 이 비료의 농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배양액 농도에 대한 이제 기본 원칙을 한번 보여야 될게요. 배양액 농도는 품종, 생육 단계, 생육 환경, 수경 재배 방식 등에 맞춰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것 중에서 오해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수경 재배 방식에 따른 이씨. 뭐냐면은 우리가 수경 재배는 고형경 재배와 순수 수경으로 나눈다고 했죠. 크게. 고형경 뭐예요? 배지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이어나 안면 펄라이트를 이용해서 사용 재배를 우리가 고형경 재배라고 하고 그냥 물만 갖고 재배하는 걸 우리가 순수 수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씨가 공급된 이씨가요. 순수 수경하고 고형경이 있으면은 누가 더 높을까요? 근권 이씨가 그러니까 고형경 이씨가 더 높게 관리해요. 순수 수경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근권 그 과체류 같은 거 재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이런 데 떠들어가는 거 자료 보고 아니면 옛날 진행책책 같은 거 보면은 토마토의 이씨를 1.5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3.0이 넘어가면 생산성이 뭐 몇십 프로 떨어진대요. 근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1.5로 공급하면 오히려 생산량이 떨어지지 3.0으로 공급하면 오히려 생산량이 올라가요. 왜 그런가를 갖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애들이 만든 자료는 바로 순수수경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체로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수수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버리라고 그래서 재배 방식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품종이 있어요. 생육 단계. 품종은 뭘까요? 품종이라는 거는 세력이 강한 게 있고 세력이 약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세력이 강한 나무들은 보다 이씨를 비료를 진하게 주는 쪽이 있고요.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조금 연하게 주는 관계들이 있어요. 생육 상태, 생육 단계, 생육 상태. 생육 단계 뭐예요? 영양이냐 생식이냐? 영양 단계냐 생식이냐 단계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씨를 다르게 관리한다. 생식이면 우리가 영양이면은 어때요? 이씨를 더 높여서 생식 단계로 돌입시키려고 하고 반대로 생식이 지나치면 어때요? 이씨를 떨어뜨려서 영양 단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한다는 거고. 생육의 상태 뭐예요? 세력이 초대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초대가 강하면 이씨를 높이고요. 세력을 약하면 우리가 이씨를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생육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환경 온도가 높고 광이 많으면 이씨를 낮추고요. 온도가 낮고 광이 없으면 이씨를 높이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배양액 농도는 결론적으로 좋은 배양액 농도는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토마토 기준으로 따지면 토마토는 보통 정식할 때 3.5에서 그러니까 근권 이씨가 3.5에서 4.5가 좋다. 오이는 3.0에서 4.0 사이가 좋다. 파프리카도 3.0에서 4.0 사이가 좋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시작 스타트할 때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8월 초에 심는데 뭐예요? 생육의 강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예요? 심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런 조건을 맞춰두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양의 농도를 또 이건 공급 그러니까 근권이 얘가 말한 거는 뭐예요? 근권의 농도를 얘기한 거 공급 농도도 마찬가지로 조절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가 주의점이 배양의 농도잖아요. 그럼 내가 근권 이씨를 높이려고 하면 배양의 농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낮추는 게 좋아요? 높이는 게 좋죠. 그걸 잘 올라가요. 그러면은 생육 초기에는 이씨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3.5, 3.0을 맞추려면은 원래 높게 공급해야 돼요. 근데 생육 단계 올라가서 막 파라방식 아니면 모이가 뭐 한 달 정도 키우고 나면은 이씨가 잘 올라가요. 그때는 2.5, 3.0 공급해도 4.0, 5.0 올라가는데 내가 정식을 오이를 오늘 심어놓고 토마토를 오늘 심어놓고 3, 4일 있다가 이씨를 4.5로 맞춘다는 거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공급을 높게 공급하죠. 그래서 수경재배에서는 근권 이씨를 근권의 이씨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 정식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포습할 때는 이씨를 굉장히 높게 놔요. 보통 토마토는 원래 3.0 공급하라고 하는데 포습할 때는 3.5
오이도 2.5, 3.0을 하는데 3.0 이렇게 해버려. 그 다음에 작물의 배양액 농도에 따라 적응성은 역사성을 가지고 뭐 고농도에 자란 작물은 저농도로 바뀌면 양품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을 보이며 따라서 배양액 관리를 할 때는 이전에 자란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뭐냐면은 이게 생물형체는요 뭘 하냐면은 환경에 적응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부터 이 씨를 높게 관리할 때는 어떨까요? 계속 높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한다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낮게 관리하는 애들은 높게 놔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과출에서 요구하는 적정 이시보다 낮게 관리할 때들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계속 높여버리면은 한 번에 높이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낮게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묘장 단계에서 어떻게 좋아요? 이시를 높게 관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육묘 단계에서 이시를 보통 우리가 3.0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보통. 근데 지금 옛날에 육묘장들이 이시를 한 1.5로 관리하다가 최근 이제 새로 기술을 받아주신 분들은 이시를 이제 3.0 정도 관리하는 동작들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또 뭐 이게 환경이 여기서 바뀌는 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근권의 C가 지금 2.5예요. 그래서 내가 배지가 20리터짜리 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권 C를 4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양액을 3.5로 공급하면은 내일 모레면 4.5가 될까요? 안 그래요. 이게 금방 올라가진 않아요. 시간이 올라가는 시간이 내가 아무리 공급 C를 높게 놔도 배지가 물을 갖고 교체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이 씨가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변하지는 않아요. 배지에서. 근데 만약에 순수수경은 막 변하죠. 근데 우리 배지경에서는 거의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근권이 씨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 내가 아무리 양액을 높게 공급을 해도 단계적으로 변동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농도보다 공급하는 농도가 높게 해서 흡수 반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관리하면 자동으로 배제 농도가 공급농도가 높아진다. 뭐냐면은 식물체가 흡수하는 농도보다 높게 우리가 배양액 조성표를 만든다. 그러면은 근권의 C는 어떻게 점차 올라가겠죠. 그래서 근권의 C가 보통 우리가 공급이 C보다 항상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만약에 공급이 C가 내가 3.0으로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권이 C가 2.8이 됐어요. 100도 뭐 10%밖에 안 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뿌리가 나무가 너무 활력이 좋아서 근권에 있는 양분을 모조리 흡수했다. 그러면 내가 3.0으로 공급해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공급해야 돼요? 여기 써 있죠. 기본적으로 흡수한 농도보다 공급하는 농도를 높게 한다. 뭐예요? 내가 3.0으로 공급했는데 2.8이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공급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양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3.0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3.5, 4.0으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것들. 우리가 보통 토마토를 2.5, 3.0, 오이는 2.0, 2.5로 공급하는데 내가 근권 이시를 조사해봤더니 근권의 이시가 낮아지고 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공급하는 이시보다 흡수하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보다 더 높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이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근권의 이시를 배양액의 이시를 체크를 자주 하라. 자주 하면 내가 공급할 배양액 농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급액량이 많을 때는 배양액을 낮게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급을 할 때요. 겨울에는 공급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3.0, 3.5로 진하게 공급해요. 근데 5, 6월 달에는 배액이 많이 나와요. 급액을 많이 공급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저기 5, 6월 달은 하루에 나무 그러니까 평당 8포기 심어놓으면은 한 나무에 2리터에 3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반면에 겨울철에는 한 나무에 300, 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누가 더 공급량이 진해야 돼요? 배양액 농도가 겨울에가 진하게 들어가야 되고 여름에는 연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고형량 배지에 비해 순수경에서 농도를 낮게 하시죠. 순수경은 낮게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경은 보통 우리가 낮게 공급하는데 근데 우리가 순수경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배추가 양상추 재배하는 거 빼고는 거의 없고요. 요즘에 양상추도 순수경으로 양배추 재배하는 그러니까 뭐죠? 양상추 재배하는 거는
비싸요. NFT나 DFT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장비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영준에도 저기 상추 농사 짓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펄라이트를 담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농사 짓거든요. 거기도 이렇게요. 지금 사실상 상추 재배 같은 경우도 고연경 재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순수경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음식 단가가. 그래서 영역 배양에 드는 이씨를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일단 배양의 농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볼게요. 이씨가 높을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생식 생장이 강해진다. 꽃이 많이 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요 토마토의 이씨는 토마토의 경우는 맛이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뿌리의 병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씨가 높아서 병이 오는 줄 아는데 반대예요. 이씨가 낮아서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씨가 높을 경우에는 뿌리의 병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높을 경우 생장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생장의 속도가 잎의 크기와 줄기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씨가 높을수록 잎의 크기 절간적 경력도 감소한다. 생장점이 색이 진해지고 꽃 크기가 감소하고 꽃차기가 강해진다. 이거 뭐냐면은 강한 생육이 작아지는 대신에 더 단단해지는 뜻이거든. 또 고당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씨가 높은 경우에 굉장히 높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씨가 낮은 경우에는 영양 생장이 강하다. 뭐요? 잎이 크고 줄기가 굵어진다는 뜻이요. 수분 흡수가 많고 생태로 큰 가지 많이 수확되고요. 이거는 낮을 거라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적정할 때, 그러니까 과일의 크기가 많다는 얘기는 낮다기보다는 적정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때는 과일의 크기가 더 커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수분 흡수가 많아 이상경과 순머지, 백골성에서 발생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뿌리량이 증가하고 잎의 크기 절간장 변경량이 증가하고 생장점이 색이 연해지고 꽃 크기가 증가하고 기형화가 증가한다. 뭐냐면은 그 영양 생장이 강할 때 증상들이 바로 다 요것들이에요. 꽃 크기가 증가하고 기형화가 증가하고 생장점의 색깔이 연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일로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로 낮춰야 되고요. 일로 아래로 치우치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야 되겠죠. 근데 볼게요. 환경적으로 광이 강한 시기 4, 5, 6월 달에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광이 강할 때는 생식으로 가요.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 생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으로 땡겨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근권이실 그럼 어때요? 낮춰 높여요? 4, 5, 6월 달에? 낮추죠. 그러면은 반대로 11, 12, 1월 달에는 약관기에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영양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권의 시를 높여서 생식으로 땡기로 일로 땡기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나무가 작아지고 겨울철에는 나무가 커지거든요. 나무가 너무 비대면 안 되고 너무 작아져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4, 5, 6월 달에 비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씨를 낮춰서 좀 크게 만들려고 하고, 겨울철에는 나무가 잎만 커지려고 하니 어때요? 반대로 이 씨를 낮춰서 식물체의 크기를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씨를 줄이라는 거는 되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일단 노동력이 안 들죠. 그 다음에 돈도 비교적 별로 안 들어요. 난방비에 비하면 이거 저기 비료값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것들이요. 물값 비료값 별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영양 생장 생수장을 조절하고 생육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손쉬운 방법이 바로 저 이씨 조절하는 것들, 이거 이씨 조절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씨는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배양의 농도잖아요. 저희 몇 시에 30분. 배양 농도잖아요. 배양의 농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배양의 농도보다는 근권의 농도를 말해요. 내가 배양액을 높게 공급했는데 3.5로 공급했어. 근데 배진의 씨가 3.5야. 그러면은 식물은 3.5라고 읽어요. 근데 내가 2.5로 공급하는데 근권 씨가 6이야. 그건 뭐예요? 나무는 현재 근권 환경을 6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배양액 농도라고 해놓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얘기는 바로 근권의 배양액의 농도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크기를 조금 너무 잎이 커서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근권의 이씨를 높이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배양액 공급 양액을 높여요. 그럼 뭐예요? 공급 양액을 높이게 되면, 이씨를 높이게 되면은 근권의 이씨가 높아질 확률이 올라가요. 내가 이씨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공급 쪽에서 배양액의 농도를 낮추게 되면은 근권의 이씨가 낮출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반드시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광량하고 배액을 내가 얼만큼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도를 진하게 줬는데 배액을 많이 주잖아, 공급량을 많이 주잖아, 그럼 이씨 안 올라가 절대로.
내가 이 시를 2.5로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적게 빼면 이 시가 올라갔는데 반면에 너무 적게 주면은 근권의 시가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점. 배양의 농도 얘기했어요. 이 시 높고 낮은 건 얘기했죠. 높으면은 나무가 작아지고 낮으면은 작물이 커지고 높으면은 꽃이 많이 피고 낮으면 잎이 많이 커지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거 이것들이 이 시와 이제 상장과의 관계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은 갖고